너무 과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취소하겠다면 그 업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실도 안 걸어놓고 그냥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라고 해야 되나? 포털 사이트에 말씀해 주세요. 네. 포털 사이트에 업체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장소에 가면 그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유령 회사 아니에요? 전화번호만 가지고 픽업해 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거의 납치범인데요? 네네네네. 네, 그런 업체는 사실 피하셔야 돼요. 가지러 오겠다 하시는 분. 일단 그러면 걸을 때 가지러 온다고 하는 업체는 걸러라. 네네. 그리고 방문해 보시면 회사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맞죠. 네네. 네. 데이터 복구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직원을 한 명 키우려면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네. 며칠 배우지도 않고 장비만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배우신 거네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엔 고객 하드를 대상으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실험체를 그냥 네네네네. 마리오네트로 써버리는 거네요. 네네네네. 작업비 받고 네. 계속 기술이 올라갈 때까지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규모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다녀보면 네. 진짜 기술력 없고 장비도 없고 자재도 없고 하는 업체들이 사실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비 그리고 특히 모바일 복구, 휴대폰 복구 같은 경우는 요새 삭제된 거 복구 안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보안 버전이 올라가서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갤럭시 S2 옛날에 갤럭시 진짜 보안 아직 개념이 좀 생소하고 네. 좀 없었던 그 시절 말하는 거죠. 예. 그때는 파일 시스템도 FAT였어요. 안드로이드 자체 파일 시스템이 FAT였는데 그때는 데이터가 삭제돼서 복구가 되었어요. 네. 근데 지금 리눅스로 바뀌면서 삭제되고 나면 사진, 영상, 음성 이런 파일은 복구 안 돼요. 그러면 저 옛날에 이런 소문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폰을 가지고 네네. 데이터 막 다 복원해가지고 좀 네네. 그렇고 그런 사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빼내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뭐 중국 해커한테 보내고 네네네. 한다고 하던데 이제는 그게 조금 불가능한 얘기가 된 건가요? 초기화하시면 복구 안 돼요. 안 돼요. 네네. 우리가 요새 사진 복구하는 것들은 휴대폰에서 사진 복구됐다는 건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뭐 2메가, 3메가짜리 정상적인 JPG가 아니고요. 그 템프 파일, 그러니까 미리 보기 파일들 찌꺼기만 복구하는 거예요. 휴지통에서 마저 삭제됐다고 가정했을 때 복구되는 사진들은 전부 다 휴대폰 액정 크기의 미리 보기 사진인 거죠. 확대하면 안 되는. 저희가 기업 쪽에서 제일 좀 많이 요청하는 데이터 복구 작업이 뭔지. 보통은 이제 외장 하드가 가장 많고요. 사용 빈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외장 하드 복구를 많이 맡기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서버. 서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복구업체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복구를 의뢰를 하기도 하십니다. 업체가 업체한테 의뢰를 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본인들이 접수는 받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건들이 좀 있어요. 외장하드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USB. 그것도 일체형 US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을 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 쪽에 다시 보내가지고 복구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 복구업체에서 이제 일체형 USB를 맡기는 게 한 달에도 뭐 제법 많이 들어와요. 일체형 USB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 사전 미팅 때 네. 저한테 그 일체형 USB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데이터 세이브만 국내에서 복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정확히 좀 일체형 USB가 일반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뭔지 네네. 그리고 그게 왜 이 기업만 복구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USB라고 하면 일반형 USB가 있고 그리고 일체형 USB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던 USB들은 회로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전자칩들, 데이터가 장착된 랜드 플래시가 이렇게 외부에 보이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USB가 일반 USB고요. 그 휴대폰에 넣는 마이크로 SD 카드 아시죠? 알죠. 그 짜매한 거 작게, 말하는 거죠. 예, 그냥 플라스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네네. 그 플라스틱처럼 생긴 거 안에도 컨트롤러, 전자부품, 랜드 플래시가 다 들어있어요. 네.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또 덮여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 부품들이 안에 어떤 게 들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일체형 타입 USB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할 수 있냐고 하면 일반 USB 같은 경우는 그 랜드 칩이나 컨트롤러나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제조할 수 있게끔 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만 하면 부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게끔. 근데 일체형 USB는 진짜 랜드를 개발하는 업체가 거의 다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라는 게 없어요. USB를 설계하시는 분이 가장 성능 좋게 오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기판을 설계해서 만들기 때문에 설계자가 아니면 그 랜드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USB를 분해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플라스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부품을 따로 뺐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조사에 편하게 만드는 거고 분해할 이유가 없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제조사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USB를 쓸 때 그걸 분해해서 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네. 사용자들이 그 분해를 할 거라는 그쵸, 생각을 그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도 걔네들이 왜 그쵸. 분해를 해? 이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버리는데 네네. USB가 파손이 좀 잦으니까 네네. 파손됐을 때는 좋든 싫든 간에 복구하려면 분해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네네네. 있다. 근데 그거를 좀 데이터화 시켜놓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복구를 한다라는 걸 그런 걸 다 표준화 시켜놓은 게 이제 데이터 세이브만이 그쵸. 가진 그런 기술이다라는 거죠. 네네네네.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네네. 대부분 다 서울 가 있으시거든요. 저 서울 지점 있습니다. 아, 서울 지점까지 가지고 계시구나. 네네. 서울에 있는 팀장 같은 경우, 저희 서울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서울에 있는 팀장이 복가수 말해도 되나? 복가수의 하드디스크 기술 이전을 했었어요. 2014년도에 저희가 나가서 복가수의 네. 하드디스크 복구할 수 있는 P3000 교육을 저희가 직접 했었고요. 그 저희 서울에 있는 지광인 네. 팀장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대표님 저 친하게 좀 저 나중에 꼭 나중에 정치인 분들 막 연락 오시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이 복구 쪽은 지금 부산 쪽에서 대표님이 거의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그런 분야 아닌가요? 그쵸. 데이터 복구 쪽으로는 부산에서 저희가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복업체들, 부산에 있는 복업체들도 잘 안 되는 건 다 저희 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살짝 어찌 보면 복구업체 복구해주는 복구업체네요.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진짜, 된 대로. 네, 진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대구든 뭐 포천에서도 오기도 하시고요. 강원도, 뭐 광주인 데서 오기도 하시고요. 뭐 직접 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체인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체인을 유지하고 좀 번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점은 잘 안 내드렸었어요. 제가 직접 관리를 못 하니까 네. 그분들이 고객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니까 회사 이름에 좀 안 좋을까봐 체인지를 안 냈었는데 평판 유지. 네네네. 와. 그냥 기술, 네. 저희는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을 서비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네. 지점은 웬만하면 안 내드리려고 했었는데 2년 전인가 제주도에서 한 분이 오셨었어요. 이게 원래 제주도에서 노트북 렌탈 하시는 분이었는데 몇 번 찾아오셔서 꼭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대해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한테 기술을 이전을 했었고요. 그분은 논리 교육만, 처음에 프로그램만 교육받으셨는데 나중에 제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리 교육까지 받으시라 해가지고 저렴한 비용에 물리적 교육을 해드렸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니 본전보다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됩니다. 저도 이제 랜섬웨어 그쪽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옛날에 한번 싹 다 날아간 적이 네. 있었는데 어차피 근데 좋은 추억이긴 한데 막 그거에 복구하려면 돈을 좀 많이 줘야 하더라고요. 어깨 평균으로 랜섬웨어는 얼마 정도 주나요? 며칠 전에도 사실은 중요한 자료라고 꼭 살려야 된다 하셔가지고 하나 해드리긴 했는데 물론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해커한테 요구하는 돈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 저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랜섬웨어를 복구를 하면 저는 업체가 복구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들리는 썰에 의하면 이제 해커한테 그냥 내가 컨택을 해서 네. 그 해커한테 돈을 주고 네네. 차라리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오히려 속 편하고 서로를 위한 윈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진행을 하나요? 네, 그 트락이 걸려 있다 보니까 웬만한 컴퓨터로는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지금 당장에는 풀 수는 없고요. 그 해커에게 돈을 주고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시 정상 데이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딜 가나 나쁜 놈들은 꼭 있네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굳이 업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그냥 연락을 해서 하기엔 조금 힘든가요? 해커들은 주로 그런 어둠의 경로나 돈을 좋아하니까 네. 그런 돈으로 줘야 하니까 살짝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좀 힘들어서 이렇게 중간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해커한테 비트코인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거래소 통해서는 사건 사고가 좀 많았죠. 네네. 그쪽에. 해커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복구를 어떻게 해요? 우회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비트코인 지갑을 이용해서 개인 지갑에서 다시 해커한테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만일에 제가 비트코인 거래를 안 하는데 해커한테 비트코인을 줘야 된다. 랜섬웨어가 걸려서 해커한테 비트코인을 줘야 된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커가 평균적으로 5일 정도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리드미 파일을 보면 해커가 얼마를 요구하는지 아 그거 예. 그 항상 검은 화면에 하얀색 딱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얼마를 보내야 되는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열고 나면 딱 5일 정도 시간을 줘요. 근데 5일이 지나버리면 요구하는 비용이 2배로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이요? 네, 달라고 하더라고요. 6, 7년 전에는 한 30만 원 정도 달라고 했었어요, 해커들이. 그때는 랜섬에 걸리면 한 30만 원?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 요구하다가 점점 이게 비용이 올라가더라고요. 얘네들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지금은 한 최근에 했을 때 400만 원 정도?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랜섬웨어 걸리면 그냥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뭐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네, 그 안에 있는 자료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복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일 지나고 나면 뭐 몸값이 배로 된다고 했는데 네네. 죽여버리는 것도 있나요? 그냥 아예 복구 못하게 그냥 너 돈 안 줬으니까 없어 하면서 네. 협상 결렬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는 것도 있나요? 데이터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 그렇죠. 암호화 돼 걸려 있는 있으니까. 거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는 없으면 거죠. 그게 사실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그 사이트가 자꾸 바뀌면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질 거예요. 그들이 계속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대응을 했을 때는 거의 급하시니까 대부분 5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1년 지나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1년 지나서 마음이 바뀌고 어떻게 해서 살리고 싶다 하시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제 추억도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야 하는. 네, 안타깝지만 뭐 그렇게 되겠죠. 잉크뼈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뭐 한 30% 정도? 잠깐 그거 이제 영상 하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네네. 제 영상 지금 이거 올라간 거 보시고 네네. 만약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네네. 뭐 조금 더 할인 혜택이나 뭐 그런 걸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네.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얼마나 뭐 하드디스크 뭐 USB 상관없이 뭐 30% 정도면 될까요? 30%나 해주신다고요? 네, 뭐 그 정도는 저희는 어차피 기술 서비스니까 네. 그 정도면 어차피 채널 보시고 네. 오시는 분들이라면 채널 보고 왔다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30%까지는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0% 영상 이거 박제되거든요. 아, 네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주신다 그 제약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파산해요. 뭐 파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상 보고 오시면 네. 저희가 뭐 영상 봤다 뭐 할인해 달라고 하시면 책임지고 30%까지는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하라 윈파고 채널 보고 연락 드렸다라고 이렇게 채널 밑에 있는 연락처 보고 만약에 연락 주셨다 하시면 30% 할인해 주겠다라고 지금 영상에 박제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